정말 길었다면 길었고 짧았다면 짧았던 약 10개월간의 한 시즌이 끝났습니다. 유독 이번 시즌에는 도파민이 터지는 경기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속을 썩였던 금쪽이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선수들도 많았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에 빌라 선수들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24-25 시즌 리그 및 각종 컵 대회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을 기준으로 아스톤 빌라 선수들의 티어표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티어는 A, B, C, D, S, J 이렇게 6티어로 각 티어마다 기준도 매겼습니다. A는 눈부신 활약을 했었고 까방권이 무한대로 있는 절대 팔면 안 되는 주전 선수. B는 좋은 활약을 했고 팀의 큰 역할도 소화했지만 큰 돈이나 적절한 금액이 제시되면 바로 판매 가능한 선수. C는 쌍욕은 정말 마렵지만 너무 아쉽고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선수. D는 좀 더 배워왔으면 하는 선수. S와 J는 차례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티어에서 제일 낮은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 영입된 선수들과 경기는 뛰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적한 선수들도 포함했으며 재정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습니다. 먼저 D티어 첫 번째 선수는 보가드입니다. 보가드 선수는 이번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 센터백, 오른쪽 풀백을 뛰며 수비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첫 선발은 캐시가 부상당한 다음 경기인 레스터시티전에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기회를 가졌는데 이날 11번이나 볼 경합에서 지며 평점 6.3이라는 최악의 평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측 풀백이 없었으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보가드를 기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음 에버튼전은 괜찮았지만 매번 보가드가 생각 없이 뻗는 스탠딩 태클 때문에 카를로스가 복귀하자마자 콘사가 풀백을 보며 오랫동안 경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는 조금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센터백들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을 때 카마라와 같이 센터백을 잘 서줬기 때문에 그나마 D티어 앞자리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네델코비치인데요. 네델코비치는 캐시의 뒤를 이을 차세대 오른쪽 풀백 유망주로 이름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캐시에 비해 전진성과 공격성은 정말로 무난했고 수비력과 체력은 매우 뒤떨어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니 보가드한테도 밀리면서 매번 후반 몇 분 정도만 뛰는 선수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어렵사리 얻은 기회 때도 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D티어 맨 끝자리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더 잘해줬으면 하는 선수들로 모인 C티어입니다. C티어 제일 앞자리는 램지로 선정했습니다. 램지는 이번 시즌 왼쪽 윙어로 주로 뛰긴 했지만 클래식한 윙어는 아니었기에 측면 공간을 시원시원하게 뚫거나 크로스를 올리는 모습보다는 중앙에서부터 박스 안으로 전개하기 위한 디딤돌 역할과 혼자 측면에서 중앙으로 과감하게 뚫어 득점을 해내는 왼쪽 공격형 미드필더로 플레이했습니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컵백이 많이 필요했던 빌라였지만 이런 램지의 모습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기에 램지를 계속 기용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27라운드부터는 기량이 대폭 하락하며 공을 받고 고립되고 있는 모습과 1대1 상황에 득점하지 못한다거나 공격 흐름을 끊는 잦은 턴오버 그리고 존재감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며 정말 자리만 차지하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상대 팀들이 빌라가 중앙으로만 공격한다는 것을 알고 상대적으로 체력을 덜 쓰는 중앙 수비만 했기에 더더욱 활약을 펼치기 힘들어했습니다. 윙어가 해야 되는 측면을 휘젓고 중앙에 있는 선수들에게 볼을 넣어줄 수 있는 역할을 조금이라도 했었으면 그나마 컵백을 잘 주워 먹는 와킨스가 있었기에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이런 클래식한 플레이는 램지가 많이 하지 않았기에 팀한테는 계륵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선발로 기용하자니 플레이는 다 읽혔고 안 하자니 이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터질지 모르겠고 시즌 초기부터 점점 성장하는 것이 보여서 미래에 유망한 인재다라고 생각했던 램지 후반기 들어 기대했던 것과 반대로 급격하게 기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B티어가 아닌 C티어 맨 앞자리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마트센입니다. 마트센은 램지와 정반대로 초반에는 기량이 너무 안 좋았다가 후반기 들어 좋은 기량을 뽐내며 선발 기회를 많이 잡은 선수입니다. 빌라에 오기 전 벌리나 도르트문트에서 주로 인버티드 풀백으로 뛰며 뒷공간 걱정 없이 왼쪽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빌라에 와서는 그 반대로 클래식 풀백으로 뛰었었는데
초반에는 클래식 풀백이 인버티드 풀백보다 더 수비력을 요하기 때문에 인버티드에 익숙한 마트센이 수비를 하려니 자주 상대에게 벗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들어서는 수비력도 괜찮아졌고 수비 마킹하는 능력도 나아진 것을 보여주며 서서히 선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현재 폼을 봐선 C티어보다는 한 단계 위로 올려주고 싶지만 초반에 좋지 못했던 성적과 아직 디뉴를 대체하기엔 아쉬움이 많이 남기 때문에 C티어로 선정했습니다. C티어의 세 번째 선수는 가르시아입니다. 가르시아는 잦은 부상을 겪는 캐시 백업으로 영입되어 온 선수입니다. 이적한 지 얼마 안 된 선수치곤 출발이 아주 좋았습니다. 리그 적응도 빠르게 하고 제 모습을 과감없이 잘 보여줬었는데 리버풀전 잘 해주다가 단 한 번의 패스 미스로 인해 뼈아픈 실점을 준 뒤부터 자신감을 잃었는지 다음 경기에 나올 때마다 기량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기회는 서서히 줄어들었고 마침 캐시가 부상 없이 오른쪽 풀백을 꽉 잡고 있었기에 더더욱 출전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시즌만 봤을 땐 C티어보다 더 높은 티어를 주기엔 애매하다 생각이 들어 C티어를 부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르시아는 자신감만 되찾는다면 다음 시즌 오른쪽 풀백은 가르시아가 휘잡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번째 선수 말런입니다. 말런도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벨리를 대체하기 위해 영입되었습니다. 영입되고 첫 번째 경기 때 윙어로서의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길래 앞으로의 윙어는 말런이 맞겠다 싶었습니다만 백업이 없었던 와킨스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스트라이커 자리를 섰어야 했는데 윙어로 뛸 때보다 훨씬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메리의 눈밖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레시포드와 로저스한테서 윙어의 자리를 뺏기면서 교체로도 오래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시즌 종료까지 몇 경기 안 남은 상태일 때 교체로 나와 한두 골씩 넣어주며 아직 실력은 죽지 않았음을 알렸기도 해서 네 번째에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바클리입니다. 루턴타운에서 패스 도사로 거듭났던 바클리가 빌라에 와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몸도 많이 둔하고 볼터치 실수도 많이 하고 은근히 패스 미스도 많이 내요. 루턴타운에서의 퍼포먼스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잠 부상도 많았고 큰 부상도 있었기에 빌라 중원 스쿼드에 보탬이 전혀 되질 않았습니다. 전 경기 출장을 할 수 있었던 틸레만스가 막판에 부상으로 이탈한 것도 이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긴 해도 더 낮은 티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중요한 순간에 득점과 어시스트를 넣어 팀을 구원하는 경기가 몇 경기 있었기에 C티어에 살려뒀습니다. 백업으로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선발은 좀 그래요. 여섯 번째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쓰고 있는 베일리 선수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포텐 터진다는 베일리는 작년에 그 포텐을 터뜨리고 지금 다음 포텐을 터뜨리기 위해 이번 시즌은 잠수 상태를 선택했습니다. 리그 두 번째 경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컷백도 잘해주고 측면도 잘 흔들어주고 말이죠. 그런데 레스터 시티전에서 부상당한 뒤부터 축구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뚫지도 않고 뒤로 백패스해서 공격 흐름을 다 끊어놓는가 하면 턴오버는 시도 때도 없이 나와서 역습으로 이어졌고 컷백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날리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만들려고 베일리의 자료를 찾아볼 때마다 그날의 기억들이 회상되면서 최하위로 그냥 넘길까도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후반기 들어 다시 준수한 모습을 보여줘서 C와 D 경계선인 C 막차를 태워줬습니다. 드디어 B티어입니다. B티어부터는 뒤에서부터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 맨 끝자리를 차지한 선수는 토레스 선수입니다. 토레스 선수는 몸싸움과 공중볼 경합이 약하다는 게 단점이지만 좋은 태클 범위와 훌륭한 축구 지능 그리고 무엇보다 왼발 패스 능력은 EPL에서 반데이크 다음으로 제일 잘한다고 생각되는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4-25 시즌에 들어와서는 기존에 잘했던 장점들을 거진 발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라인도 잘 못 맞추는 경우도 한 번씩 보였으며 에밀신과 계속 겹쳐 만들어진 루즈볼로 인해 실점하는 경우들을 꽤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프리시즌 때부터 문제였던 고립되었을 때 공을 처리하는 능력이 시즌 끝날 때까지도 고쳐지지 않아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작년 평균 평점 6.9에서 이번 시즌 6.65로 떨어진 토레스, B티어 끝자락에 뒀습니다. 토레스 다음으로 오나나를 선정했습니다. 오나나는 영입된 첫 시즌부터 엄청난 포텐을 보여주었는데 세트피스며 박스 안에서 골 냄새를 맡는 능력이며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잦은 부상이 오나나의 발을 묶으며 경기에 나오는 횟수도 줄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카마라한테 자리를 뺏겨 더더욱 출전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도 시즌 말쯤엔 부상 없이 카마라 자리에서 에메리 전술을 잘 소화해냈고 학다리 태클과 폭발적인 전진성을 보여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잦은 부상으로 자주 못 나온 것에 비해 활약은 나쁘지 않았으므로 토레스 다음으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다들 예상치도 못한 선수를 넣었습니다. 바로 와킨스입니다. 와킨스를 개인적으로 정말 애증하는 선수이지만 왜 B티어, 그것도 하위권에 넣었느냐 하면 당연코 작년 시즌에 비해 너무나도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골 결정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공격수가 슛 때리다 보면 슈팅 대비 골 선도가 낮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작년 시즌도 잘했다고 평가받지만 빅찬스 미스를 꽤 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빈 골대에 못 넣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당장에도 생각나는 경기가 아스날전인데 골포스트에 맞고 나온 공을 정면으로 헤더 시도를 해서 막힌 것과 로저스가 빈 골대 앞으로 공을 가져다 준 걸 골대 밖으로 차버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PK 실축에 잔 부상까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6골 8도움, 뉴캐슬전에서 골을 넣고 75골로 빌라 최다 득점자로 등극했지만 그에 비해 실망을 준 빅찬스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B티어 중간을 줬습니다. 그래도 와킨스는 예외로 큰 돈을 줘도 안 팔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밍스입니다. 밍스는 진짜 토레스, 콘사 있었을 때 정말 다른 곳으로 이적했으면 하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왼발 패스 미스도 많이 냈지. 몸싸움도 간혹가다 져서 완전히 벗겨졌지. 제일 컸던 건 축구 지능이었는데 라인 못 맞추는 건 뭐 그럴 수 있다고는 칩니다만 이외의 장면에서도 축구 지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챔스 경기인 브리에전에서 두각을 나타냈는데 마침 밍스가 선발 복귀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잘해주던 밍스가 한 번은 우리 진영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손으로 잡아 페널티킥을 내주는 진짜 어이없는 상황을 연출했습니다. 정말 이날 경기 새벽 경기라 보진 못해서 아침에 침대에 앉아 하이라이트를 보는데 밍스가 자연스레 손으로 공을 잡는 것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한참을 멍하게 바라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한 골로 인해 팀이 패배했다는 게 정말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 밍스를 왜 높은 티어를 부여했냐 하면 토레스가 잘 못하는 공중볼 경합, 그리고 시원하게 어깨 집어넣고 뺏는 수비와 토레스가 장기 부상으로 오랫동안 왼쪽 센터백 자리를 비워놨을 때 굳건하게 수비 라인을 지켜 빌라에 큰 공헌을 했기에 높은 티어를 부여했습니다. 밍스가 이번 시즌에 없었으면 6위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재계약했죠? 축구 지능만 좀 더 기르고 오면 안 되겠니? 다음은 캐시입니다. 이번 시즌도 병치레를 많이 했고 상대에게 페널티킥도 내줬지만 그 외에는 오른쪽 풀백 자리에서 기가 막히게 잘 막아줬고 득점도 이뤄냈습니다. 막판에 아주 큰 실수를 했지만 이번 시즌 모든 경기 통틀어서 오른쪽 풀백 고투였기에 높은 티어를 부여했습니다. 캐시의 티어가 불만이시라고요? 반박신 이 얼굴 디사씨. 다음 티어도 풀백이 가져갑니다. 바로 왼쪽을 틀어막았던 디뉴 선수입니다. 디뉴는 왼쪽 풀백 서브인 마트센이 시즌 초중반에는 거진 실점 귀신으로 전락하는 바람에 혼자 주구장창 나오면서 왼쪽을 틀어막았습니다. 풀백을 보기에 나이가 꽤 있어서 쉽게 지치지 않나 싶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왕성한 체력으로 왼쪽을 수호했고 질 좋은 크로스를 한 번씩 올리며 득점에도 기여했습니다. A티어를 주고 싶긴 했지만 후반기 들어 아쉬운 모습들도 꽤 보여줬기에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다음은 아센시오입니다. 아센시오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으로 단기 임대온 선수인데 EPL에서 처음 뛰는 것 치곤 빠르게 성장했으며 매경기마다 순도 100%, 신선하고 달달한 골들을 넣어 빌라의 후반기 순위를 끌어올리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임대 선수가 그것도 리그의 중간 지점 진행되고 있을 때 10경기에 8득점을 했다? 이건 무조건 숭배해야죠. 정말 이대로 아센시오의 하드캐리를 받으면서 남은 리그 일정 모조리 다 이겨 챔스 순위권 입성과 챔스 결승을 가볍게 가나 생각했었습니다만 이후로 아센시오가 약발이 다 했는지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우스햄튼 경기에서 연속 2실축, 파리전 2차전 때는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내며 10경기 8득점했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전혀 딴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 회로를 돌렸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되었죠. 단순히 아센시오만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잘했던 10경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엄청난 활약을 했지만 A티어가 아닌 B티어를 부여했습니다. B티어 마지막입니다.
한때 우리들의 금쪽이었던 듀란을 올렸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피지컬도 탄탄하고 공중볼 경합도 잘하고 슈팅 대비 득점 순도도 매우 높고 정말 팀이 위기에 처했을 때 꼭 결승골이나 원더골을 넣어줬던 괴물 같은 선수였습니다. 특히 듀란의 미넨전 결승골은 정말 영특하다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내용만으로는 A티어 앞자리를 둬도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의 문제점으로 인해 A티어가 아닌 B티어로 뒀습니다. 바로 미숙한 전술 이해도 문제입니다. 듀란은 에메리의 전술 전략을 잘 이해하지 못했으며 오프더볼 상황에서의 비효율적인 움직임, 영 별로였던 수비 가담 등등의 이유로 팀 전체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경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래도 듀란이 있었을 때 이긴 적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듀란만 잘해서 그런 것이지 절대 팀 자체가 잘해서 팀이 살아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메리는 최대한 듀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잘 쓰기 위해, 그리고 이번 시즌 삽을 퍼고 있는 와킨스를 살리기 위해 와킨스 듀란 투톱 체제를 운영했지만 두 명이 서로 얽히고 설켜 오히려 공격력이 하락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듀란은 하드웨어는 뛰어났지만 소프트웨어는 윈도우 98급으로 매번 바뀌는 상황에 맞는 전술에 적응하지 못해 큰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슈퍼 서버로는 아주 훌륭하지만 선발 및 다른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해 할 수 없이 포메이션이나 전술 전략을 바꿔야 될 때의 듀란의 모습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B티어 1황으로 부여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즌 아주 훌륭한 활약을 했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선수들로만 구성된 A티어 선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A티어 끝자락은 콘사 선수로 선정했습니다. 콘사는 이번 시즌 오른쪽 센터백으로 주로 출전하면서 토레스의 약한 몸싸움과 약한 공중볼 경합의 단점을 콘사가 혼자 다 메워줬습니다. 심지어 부상으로 여러 차례 출전하지 못했던 캐시의 자리도 잘 소화해냈으며 빌라에 없어서는 안 될 수비수로 거듭났습니다. 이런 콘사도 어쩔 때 보면 패스 미스도 종종 내고 박스 근처 마킹도 약할 때도 많았고 공중볼을 헤더로 걷어내면 높은 확률로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서 주도권을 계속 넘겨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실수했던 모습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경기들이 많았기에 A티어를 매겼습니다. 다음은 레시포드입니다. 이번 시즌 절반 정도밖에 안 뛰었지만 활약상만 놓고 본다면 저는 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포드 오기 전까지는 빌라의 전통 윙어, 그러니까 측면을 다 뚫고 컷백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측면에서 중앙으로 선수가 이동해서 슛을 날리던가 아니면 중앙으로 돌파해 슈팅을 때리는 모습밖에 보여줄 수 없었기에 빌라의 공격이 너무 단조로웠습니다. 이걸 모든 상대팀들이 빌라 상대할 땐 측면보단 중앙만 막으면 빌라를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채고 모두 중앙만 틀어막았고 빌라는 어쩔 수 없이 중앙만 공격하다 보니 득점력 하락과 순위권 나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시포드가 오면서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상대팀들은 평소에 중앙만 공격하던 빌라가 측면을 활용해서 공격하니 생각도 못한 모습에 완전히 흔들려 빌라에게 압살당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습니다. 레시포드가 뛰었던 경기만 보면 12승 2무 3패를 기록, 이런 기록을 보면 후반기에 빌라는 레시포드가 완전 바꿔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진하고 백업이 없던 와킨스의 자리를 잘 메워줬기에 높은 티어를 부여했습니다. 이건 티어랑 관련 없지만 만약 급여를 싸게 해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무조건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 다음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의 신 카마라입니다. 슈팅은 하자가 있지만 수비와 템포 조율, 공 배분은 그냥 끝판왕입니다. 괜히 공격성 좋은 더글라스 루이스와 조합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카마라는 절대 판매하면 안 될 선수이고 4-2-3-1의 볼란치 자리는 꼭 카마라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마라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이 A티어를 매겼습니다. 다음 선수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자랑, 로저스입니다. 로저스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진영에서 혼자 공을 달고 탱크마냥 모든 상대를 부셔가며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해서 득점 기회를 창출했으며 모든 팀들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슈팅은 활약에 비해 그리 좋지 못했었는데 경기를 뛰면 뛸수록 보완이 되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윙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컷백도 적절히 잘 넣어줬고 돌파 그리고 연계까지 크로스 제외한 윙에서 해야 될 일들을 로저스가 잘 수행해줬습니다. 그래도 임팩트는 중앙에서 뛸 때가 제일 좋았었는데 하필 베일리가 너무 못했기도 하고 그리고 램지, 맥킨이 돌아가면서 다치는 바람에 윙 자원이 부족해서 중앙보단 오른쪽 윙, 왼쪽 윙으로 계속 귀용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6경기밖에 못 뛰었던 로저스가 이번 시즌에는 작년을 훌쩍 뛰어넘는 54경기를 출전으로 당당하게 빌라 주전 자리를 차지했기에 A티어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주장님 맥킨입니다. 맥킨 정말 말이 안 되는 선수죠. 뛸 수 있는 위치를 보세요. 좌우 윙, 공격형 미드필더, 좌우 중앙 미드필더, 볼란치, 수비 라인 빼곤 다 뜁니다. 그냥 맥킨은 아스톤빌라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이번 시즌도 언급한 지역에서 다 잘 뛰어줬고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도 더글라스 루이스 못지않게 등딱으로 공을 지킨다거나 상대 선수를 제낀 다음 역습으로 바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이번 시즌도 팀을 위한 헌신적인 모습을 여러 보여줬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 형은 그냥 축구를 잘합니다. 그냥 진짜. 이제 틸레만스, 에밀신이 남았죠. 아스톤빌라의 A티어 1황 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1황 자리는 바로 에밀신입니다. 에밀신은 이번 시즌 진짜 너무 잘해줬습니다. 토레스 혹은 카를로스가 트롤짓해서 수비벽에 구멍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구멍을 메워주는 역할을 진짜 잘했고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들어갈 뻔한 공도 꺼내오는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에밀신의 이번 시즌 대표되는 활약은 노팅엄전 코너킥 상황에서 들어갈 뻔한 공을 엄청난 반사신경으로 막았던 경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올해 선방상도 받았죠. 이번 시즌 8클린시트 97선방으로 엄청난 활약을 해준 에밀신을 A티어 1황 자리로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은 아스톤빌라의 척추, 아스톤빌라의 자랑, 아스톤빌라의 패스마스터, 아스톤빌라의 BY, 유리 틸레만스를 S티어로 올렸습니다. 틸레만스는 오나나, 카마라, 맥킨 등등 짝을 이루는 선수에 따라 플레이에 변화를 주며 경기를 하였고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의 역할부터 공수 양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박스2박스 미드필더 등등 여러가지 툴을 능숙능란하게 잘 이행했습니다. 24-25 기준 총 55경기 중에 53경기 출전, 그중 52경기를 선발 출전하며 빌라의 미들진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적 초반에는 기복 있는 경기력이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던 틸레만스. 이번 시즌 들어와서는 풀타임 뛰었던 경기 횟수와 더불어 5골 10어시를 하며 기복이 있다는 인식을 말끔히 씻어냈고 그러면서 아스톤빌라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면서 팀 내에서 이번 시즌 제일 잘했다는 선수라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두말할 거 없이 빌라 S티어로 틸레만스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빌라의 D티어부터 S티어까지 티어를 매겨봤는데요. 너무 멀리 와서 까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마지막 소개 못 드린 티어가 있습니다. 바로 J티어입니다. J는 뭐냐? 팀의 주얼리? 팀의 저스티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팀의 고트? 아니 팀의 조트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 너무 못했던 선수들로만 구성했는데요. 누가 있는지 짧은 수식어를 붙여 소개한다면 불안함의 올슨, 클로킹의 부엔디아, 햄자르 필로진, 멍청함의 끝 디에고 카를로스, 마지막으로 첼시의 첩자 디사시. 그저 조트.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알아서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된 전체 티어표는 이렇습니다. 다음은 베스트 포메이션 및 베스트 스쿼드, 그리고 베스트 스쿼드에서 5명을 교체한다고 생각했을 때 최종 스쿼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베스트 포메이션은 4-2-3-1 포메이션입니다. 빌라 선수단을 잘 기용하기에는 최고의 포메이션으로 안정된 수비와 공격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4-2-3-1 포메이션은 24-25 시즌 기준으로 3105분 사용되었으며 54골이 터졌습니다. 이제 베스트 스쿼드를 짜볼 텐데요. 공격에는 레시포드, 워킨스, 로저스, 미들지는 맥킨, 카마라, 틸레만스, 수비는 디뇨, 토레스, 콘사, 캐시, 골키퍼는 에밀신입니다. 교체 베스트는 듀란, 오나나, 아센시오, 마트센, 램지입니다. 마지막 0티어. 티어표에는 넣진 않았지만 마지막 Z티어가 남았습니다. Z는 제로의 약자로 0티어라는 뜻인데요. 그 Z티어는 바로 빌라를 다시 부활시켜준 우나이 에미리 감독을 선정했습니다. 24-25 시즌 첫 시작부터 개막전 징크스를 깰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왔었고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아무랬던 팀 내에서 부족했던 점을 찾아 팀에 맞는 적절한 선수들을 임대해와서 후반기 때 성적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게 해서 6위라는 괜찮은 성적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또한 여러 컵 대회에서 오랜 기간 생존을 하면서 빌라의 저력을 보여줬는데,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뮌헨도 잡고 PSG도 잡으면서 더욱더 이번 시즌 만족스러운 시즌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번 시즌 한눈에 에메리가 만들어낸 성적을 간추려 보자면 EPL 4등에서 6위로 하락, 유로파 컨퍼런스 4강에서 챔피언스 리그 8강으로, FA컵 32강에서 4강으로, 카라바오컵은 32강에서 16강으로 성적을 냈습니다. 다산다난했고 한 끝이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었지만 에메리 감독이 마지막까지 지휘봉을 내려놓지 않고 팀을 이끌어줬기에 꽤 괜찮은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에메리 감독은 Z티어로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24-25 시즌에 뛰었던 선수들의 활약을 정리해서 티어표를 작성해 보았는데요. 검색으로 일일이 선수들을 다 찾아가며 제작했는데, 제작하면서도 정말 좋았던 순간 혹은 아쉬웠던 순간들이 새록새록 생각났었기 때문에 저 또한 한 명의 팬으로서 제작하는데 이 시간이 너무 값지게 느껴졌었습니다. 앞으로 아스톤빌라가 다음 시즌에도 계속해서 탑4에 들 수 있도록 도전하는 팀이 되어 우리의 기억에 많이 남는 시즌들을 많이 만들어내주고, 선수들도 잘해줘서 모두가 A티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